이런 황당한 일이 다 있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자식을 잃은 유족이 가해자들을 상대로 8년이나 소송을 진행해 왔는데 재판에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아서 결국 패소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 권경의 변호사입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박모양. 박양 유족은 가해자 측과 학교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뒤 항소심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했지만 원고 측 소송 제기가 취하돼 패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묻자 유족을 대리한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불출석해 소송이 취하됐다고 털어놨습니다. 패소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이 지나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지난해 9월과 10월, 11월 등 3차례에 걸친 항소심 재판에 모두 불출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됐고요. 그날 그렇게 얘기 듣고 나와서 보니 1심 재판 때도 2번이나 불참을 해서 위태로웠고 1심 때 2번, 이번에 3번. 박양 유족은 SNS에 글을 올려 변호사에게 공개 상하문을 올리라고 하자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며 그것만은 봐달라고 애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저자로 잘 알려진 권경의 변호사입니다. 권 변호사는 휴대전화를 끈 채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학교 폭력으로 고통받고 어디에서도 책임지지 않은 채 그냥 세상을 쓰러져간 아이, 그리고 남은 가족이 이렇게 외롭게 싸우는 싸움을도 짓밟히고. 숨진 박양의 유족은 8년간 포기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왔고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가해 학생 측이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재판에 나가지 않은 피해자 주원양의 변호인 권경의 변호사는 이틀째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던 법무법인도 그만둔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지숙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하게 한 권경의 변호사. 입장을 들으려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소속 법무법인을 찾아가 봤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KBS에서 나왔습니다. 안에 안 계세요. 보도 이후 권 변호사를 본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닫고 지금 안 나오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분은 잘 같은 법무법인의 다른 사무소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권 변호사가 일한 적이 없는 곳인데도 항의 전화가 빗발쳐 홈페이지까지 닫은 상태였습니다. 완전 다른 사무실하고 저희도 좀 여러 가지로 이제 피해가 많은 상황입니다. 블로그에도 이제 악의성 댓글도 좀 올리시고. 권 변호사는 결국 이 법무법인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안이 엄중한 만큼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실 의무 위반 사안으로 보여지는데요. 다음 주 상임이사회에서 직권 조사를 개시할지 논의할 예정이고요. 변호사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3년까지 변호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고 박주원양 유족의 마지막 싸움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은 권경의 변호사가 사흘 만에 KBS 취재진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감당할 일은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승목 기자입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재판 불출석 논란 사흘 만에 권경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내 꺼두었던 휴대전화 전원을 오늘 저녁 켰습니다. 권 변호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감당할 건 감당하겠다는 말을 거듭했습니다. 너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는 거 하고 예. 그리고 제가 감당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주 유족 측에 앞으로 3년간 9천만 원을 갚겠다는 각서를 일방적으로 보냈습니다. 경위를 물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사정 얘기하자고 하면 뭐 어떤 예. 변호사도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들도 대단히 곡해가 될 테고 권 변호사는 그동안 휴대전화를 꺼둔 것이 잠적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게 그 잠적한 걸로 얘기가 돼서 그거는 네. 그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지금 켜놓고는 있는 겁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을 묻자 불투명하지 않겠냐고 되물었습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예. 기약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감당하는 거 외에 제가 사회적인 활동을 더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권 변호사와 직접 통화했다는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는 밥 먹고 힘내서 책임지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서 죄송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은 먹었냐? 밥 먹고 힘내서 나와서 당신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라. 대한변호사협회는 다음 주 월요일 상임 이사회에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았다가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해 결국 패소하게 한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임모 변호사는 공동주택 개발 관련 민사소송을 맡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2번 불출석하고 날짜를 다시 잡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취하로 간주돼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패소로 끝났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았던 권경의 변호사와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임 변호사는 다른 소송에선 3년 동안 소장 접수도 안 해놓고 수임료를 일부만 돌려줬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임 변호사에게 불성실 변론 등을 이유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변호사가 재판에 3번 이상 출석하지 않아 변협 징계를 받은 경우는 최근 10년간 모두 9건,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는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의뢰인의 개인적 피해 사례로 치부됐지만 재발을 막으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엄정한 자정작용을 통해서 다른 변호사분들께도 경종을 울리고 국민분들의 피해를 줄여드리도록 변호사 공제재단이라던가 이렇게 손해배상이 또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그런 제도적인 구비 장치까지 좀 여러 가지를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오늘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경의 변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여간 자체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제가 감당할 부분들 내몰라라 하는 상황은 아니고요. 제가 감당할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고자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측은 이번 주 중 권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예정입니다. 다만 유족 측은 SNS를 통해 권 변호사가 빈털털이라고 했다면서 또다시 이렇게 소송에 나서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